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회로 설계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로 설계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는 사실 회로 설계라고 하면 아날로그 회로 설계, 그리고 디지털 회로 설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디지털 회로 설계 쪽 실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장표를, 그 그림을 보시면 소위 말해 이제 JD라고 하죠. 여기서 제가 시스템 LSI 사업부 회로 설계의 이 직무 소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뭐 메모리나 파운드리 회로 설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어떤 제품을 다루냐의 차이지, 그 본질은, 그러니까 설계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 내가 결국에 실무에서 해야 되는 일 자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LSI 사업부의 회로 설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맨 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 어, 우선은 저는 많은 분들이 이 JD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혀 있긴 한데 생각보다 쓱하고 읽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씩 좀 곱씹으면서 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를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직무를 사실 모르고 이제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는 게 되는 셈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 JD 보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를 설계, 검증,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AP 시스템 반도체 이 괄호 안에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제품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제품을 맡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제품 안에서도 되게 작은 하나의 블록을 맡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이 제품이 뭔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사실은 저도 취준생 때 그랬는데 이 제품 자체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죠. 그럴 때는 그냥 하나 잡아서 좀 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음, 그리고 이제 밑에 좀 롤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번째 꼭지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돼 있고 두 번째 이제 빨간색 박스에 있는 디지털 회로 설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조금 좀 기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 박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이 형광펜 보시면 디지털 IP 설계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이 IP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이 검색을 해보면 지적재산권이라고 이제 검색이 될 텐데 그것의 의미가 보통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에서 이 어떤 창작물의 이 뭐라고 하죠? 이 창작자를 표시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반도체도 좀 그거랑 좀 비슷한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이 반도체 칩을 만들었으면 우리 회사의 어떤 고유의 이 어떤 그 지적재산권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P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CPU, GPU,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제 GNSS 뭐 이런 식의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특정한 하나의 음, 팀에 소속돼서 뭔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품별 특화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중에서 그냥 하나를 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아래 이제 AI 전용 NPU 설계라고 하면 사실 최근에 또 AI 많이 핫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뉴럴 프로세스 유닛, 이 NPU를 설계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설계, 땡땡땡땡땡 설계 및 모델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설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할 텐데, 이 설계가 정확히 뭐냐라고 한다면,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이 코드예요. 코드 결국에는 이 설계라고 하면 이 코딩을 한다. 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라는 그러니까 노란색 형광펜에 보시면 설계라는 단어, 그리고 모델링이란 단어, RTL 디자인이란 단어,
로직 설계라는 단어, SOC 설계라는, 회로 설계라는 단어, 이 모두 다 이, 이 코딩을 한다. 왼쪽에서 보시는 베릴로그 코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그냥 베릴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자료고, 보통은 학교 전공이라고 하면 디지털 논리 회로, 디지털 공학, 요런 좀 과목명으로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4학년 과목으로 가면 디지털 직접 회로 설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설계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코딩을 하는 거다. 이 여러분들이 아마 C 언어는 많이 접했을 텐데 지금 보시는 베릴로그 코드는 많이 접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전자공학과일지라도. 음,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C 언어는 어떻게 보면 어 실체는 없거든요. 그냥 그 프로그램 실체는 없는데 이 베릴로그 코드라고 하는 거는 이 코딩을 하면은 이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물리적으로 이 로직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사각형 그리고 어떤 선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케마틱 뷰를 딱 본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그림의 형태다. 코드를 바꾸면 오른쪽 그림의 형태가 바뀐다. 신호들이 바뀌고 선들이 바뀐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빨간색 디지털 회로 설계라고 하는 빨간색 박스의 거의 전반을 말씀드린 거고, 특히 뭐 맨 아래에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 디지털 회로 설계 박스의 맨 아래에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 최적화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계속 IP 설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SO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다 딱 모였을 때 결국에 이게 어떤 배치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거는 뭐 어디에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어, 지금 이 칩 안에는 CPU, GPU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텐데 CPU의 스펙은 좀 낮아야 돼. 좀 더 높아야 돼. 그런 성능 같은 어떤 스펙들이 결정이 돼요. 좀 제가 쉬운 예로 조립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립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딱 구매를 하실 때 비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기 안에서 내가 CPU나 GPU 비싼 거 사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 비용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뭐 가성비를 따지든 GPU를 만약에 좋은 걸 썼다면 뭐 다른 뭐 어떤 블록은 뭐 예를 들면 램은 좀 싼 거를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키텍처 최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SOC에 들어가는 이 IP들의 스펙 을 뭔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 최적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아무래도 되게 배경 지식이라든지, 좀 그런 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되게 고년차, 수석급 이상 분들이 많이 이런 업무는 맡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맨 아래 박스에 리퀘어먼트랑 플러시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것도 정말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2학년이다, 뭐 3학년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이 4학년 막바지에 대해서 이 막바지 시점이 와서 회로 설계 직무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지금 6개에 있는 이 꼭지들을 전부 다 체크하도록 만들면, 이 경험들을 다 만들면 여러분은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겠죠. 그랬을 때 한 줄 한 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 설계를 이해하고 분석 가능한 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장표 하나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되니까 좀 포괄적이고 일반화시켜서 좀 워딩을 한 건 있는데 회로 설계를 이해하고 분석 가능한 자라는 걸 이해하고 분석 가능하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결국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베릴로그 코드를 이제 코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아래에 어떤 이 파형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값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 의도한 값으로 다시 고칠 수 있느냐, 그거를 다시 코드를 고칠 수 있느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프로그래밍 언어, 베릴로그, C 등 구현 가능한 자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베릴로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C 언어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조금 요거는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베릴로그로 이렇게 뭔가 코딩을 해서 디자인 설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막 나오잖아요. 시뮬레이션 파형 보면. 이 값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결국에는 어떤 정답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정답지가 있고, 그 정답지대로 어떤 해당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왔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 정답지라고 하는 거를 보통은 뭐 다 부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C 언어로 좀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 언어 역량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프로그래밍 본질은 뭐 C 언어를 해본 사람은 베릴로그도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고 파이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나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하나의 언어만 하면 다른 언어도 할 수 있다고 보통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갖춰 놓으시면 다 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회로 개발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오실로스코프, 뭐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직무마다 그리고 팀마다 파트 안에 있는 개인마다 쓰는 좀 툴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서 쓰고 있는 툴은 이 케이던스가 사실은 툴 이름은 아니고 그 회사 이름이거든요. 케이던스 회사에서 뭐 제공하는 여러 개의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좀 사용하고 있고, 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한 2년 가까이 해오면서 질문을 받았던 게 어떤 툴 경험이 있는데 이거 어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툴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난이도가 높은 영역은 아니에요. 툴을 사용한다는 거는. 근데 다만 툴을 사용했다는 경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직업 어떤 본인의 앞으로 이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구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구나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 뭔가 그런 측면에서 어필이 되는 거지. 툴을 되게 잘한다고 해서 뭔가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플러시스 사항들은 정말 말 그대로 우대 사항이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 이제 뭐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인 건데, 첫 번째 문장은 결국에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졸업 작품, 졸업 프로젝트는 뭐 100명이면 100명, 만 명이면 만 명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졸업 프로젝트 외에 어떤 외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학습, 독학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경험을 좀 쌓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부 교육에 사실 참여해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사실은 가장 쉬운데 그만큼 뭔가 스스로 좀 복습을 하고 어, 좀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짜 자기께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실제로 그 앞에 콤마 앞에 있는 전자회로의 구성 및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게 좀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베릴로그를 사용한 하드웨어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 보유자. 사실 이거는 좀 그동안 했던 말들이랑 좀 많이 겹치는데 결국에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이 베릴로그를 활용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면 정말 우대해준다 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뭐 외국어 영역 이 너무 중요하죠. 중국어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영어부터 좀 확실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사업부든 파운드리 사업부든 LSI 사업부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이랑 협업을 하는 팀들이 있고 인도랑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랑 하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좀 필수적으로. 그래서 제 솔직히 말해서 뭐 약간 뇌피셜로는 AL이 있으면 어, 예를 들어서 학점이 한 1점 정도는 음, 3.5였다면 4.5로 약간 될 정도로 음, 이공계생한테는 엄청나게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AL이냐 그 한 단계 낮은 IH냐 가지고 진급이 되냐 마냐가 갈릴 만큼 좀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위에서도 이제 중요하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의 대우를 쳐준다는 건 사실은 위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정말 외국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정말 정말 소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음, 그러니까 그만큼 좀 대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네, 네. 들어봤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일단은 이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개발해주고 이제 공정단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요 해외 고객분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설계 이제 실무자, 그러니까 고년차면은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어, 중저년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없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뭐 진리에 부합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바사 예를 들어서 어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뭐 20명 제 주변에 20 제가 속해 있는 20명 집단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이랑 이제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메신저 회사 이제 1대1 메신저를 통해서 막 일을 해요. 서로 막 주고받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인도 인도가 검증 인력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검증을 되게 전문적으로 하려고 해요. 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설계를 하고 검증을 그쪽에 맡기는 거죠. 음, 그렇기도 하고 설계도 조금씩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아,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차세대 뭔가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음, 저희가 정말 주도적으로 막 해야 되는 거는 인도 쪽으로 넘기진 못하고요. 뭔가 음, 오래된 것들, 레거시 제품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품 안에서도 레거시 어떤 I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지 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도한테 넘겨주고 너네가 관리해라. 근데 이제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설계했으니까 결국에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티키타카 이렇게 핑퐁 하면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 직무는 뭐 여기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JD를 보면 뭐 다 나와 있네요. 설계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보니까 그냥 이 베릴로그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같네요. 이게 없으면은 붙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베닐로그가 강력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은 회로 설계 직무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음, 뭐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디지털에 관심 있으면 무조건 베릴로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음, 여기서 단어 중에서 베릴로그 단어랑 RTL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RTL 단어랑 베릴로그랑 좀 거의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로 설계 직무, 설계 도면을 한 땀 한 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하는 거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requirements에도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뭐 허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딱 보면은 본인이 이제 지원 가능하다, 하지 않다가 나올 테니까 요걸 가지고 뭐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